최근 성수동이나 강남에서 오이스터바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체 굴을 왜 이렇게 비싸게 먹어야 하는데? 한국은 굴이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마트나 수산시장에서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많이 오른 가격이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굴 가격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국가에서는 굴을 개당으로 가격을 매겨 팔고 있거든요.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태어난 게 행운이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양에서도 처음부터 굴이 이렇게 비쌌었던 건 아닙니다. 널린 게 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했었고 오히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음식이었죠.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넘쳐나는 굴 껍데기를 처리하기가 힘들 정도였고요. 그런데 몇 가지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서양에서 굴은 지금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 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서양에서 굴은 언제부터 귀한 대접을 받게 됐고 한국의 굴이 저렴한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한국의 굴이 저렴한 이유입니다. 굴은 전 세계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강 하구 근처 조류가 풍부한 바다이기만 하면 어디서든 잘 자라거든요.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채집해 먹을 수 있었죠. 이 굴을 특히나 좋아했던 건 유럽인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굴 양식에 대한 기록이 15세기부터 시작됐는데요. 유럽은 무려 2000년 전 고대 로마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또 특이한 건 유럽인들이 유일하게 날로 먹었던 해산물이란 겁니다. 원래 유럽인들은 해산물을 날로 먹는 문화가 없었거든요. 여기서 굴만은 예외였던 거죠. 물론 생굴이 맛있어서인 것도 있지만 굴은 다른 해산물에는 없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산물은 물 밖으로 꺼내면 머지않아 죽고 난 뒤에 빠르게 부패합니다. 하지만 굴은 껍질만 까지 않으면 2, 3일 정도는 살아있거든요. 또 기생충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굴은 플랑크톤이나 유기물을 먹으면서 자라기 때문이죠. 워낙 오래전부터 먹어왔다 보니 굴의 특성은 아마 바삭하게 깨우쳤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로마인들이 굴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모양을 장화 모양이라고 하죠. 이 장화 뒷굽에 해당하는 풀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굴을 공급하던 핵심 산지였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 굴을 공급할 정도였죠. 풀리아 지역에 나는 굴을 나폴리 부근으로 옮겨서 양식을 시도한 것도 로마인이고 귀족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나는 굴의 특성과 품질을 평가한 기록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특히 귀족들이 이 굴에 완전히 미쳐 있었거든요. 귀족들뿐만은 아닙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굴은 가난한 사람들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을 만큼 저렴하고 채집이 쉽거든요. 당시 유럽에서 특히 맛있다고 알려진 굴 생산지가 영국의 템스강 하구와 인근 해안, 또 프랑스 북부 지역의 해안인데요. 최상급 품질의 굴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지만 이곳마저도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기도 엄청났죠. 17세기 들어서는 네덜란드인들도 굴맛에 눈을 뜹니다. 유럽의 무역 강국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굴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죠. 실제로 당시 네덜란드 화가들은 식탁 그림을 그릴 땐 꼭 굴을 그릴 정도였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맨해튼 섬에 도착했었을 때 환호했던 것도 다 굴 때문이었죠. 인근에 굴 암초가 너무 많아서 배를 대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현재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은요, 한때 오이스터 아일랜드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주변의 섬과 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덕분에 뉴욕은 굴의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됩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시죠? 18세기 뉴욕에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내내 굴과 빵만 먹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세기엔 1센트로 살 수 있는 굴의 양이 27kg이나 됐고요. 이건 프랑스 굴 가격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프랑스 굴도 저렴해서 서민들도 많이 먹던 음식이었는데 말이죠. 이러니 거리의 노점상이 핫도그를 파는 것처럼 굴카트가 이곳저곳에 서 있을 정도였습니다. 미국에서 얼음이 유행하고 타바스코 핫소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굴의 인기는 더욱 치솟게 됐죠.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와 영국, 미국은 굴의 천국이었고 모두가 굴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구 국가에서 굴이 비싸지게 된 사건이 이때부터 벌어지죠. 그동안 굴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 주변에서 소비되어 왔는데요. 철도가 등장하면서 내륙 깊숙한 곳까지 굴을 운송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수요가 늘었으니 더 많은 굴을 생산해야겠죠. 물론 18세기부터 굴 양식이 시작되긴 했지만요,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더 많은 굴을 채취하기 위해 영국에선 쌍끌이라고 하는 저인망 어업을 시작했죠. 이건 커다란 그물을 바다 밑바닥에 깔아 훑고 다니면서 굴을 채취하는 방식인데요. 수확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지만 문제는 굴이 자랄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채취하다 보니 남획이 이루어진 거죠. 사실 굴 같은 어패류는 목축처럼 키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요. 당시 과학자들이 이 남획 현상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연구와 조사를 무려 2년이나 했는데 결론이 흥미롭습니다. 굴의 남획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걸까요? 당시 찰스 다윈을 비롯한 19세기 과학자들은요, 커다란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자연의 힘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복잡하다는 거였죠. 때문에 고작 인간이 하는 활동 가지고는 자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좀 많이 잡는다고 굴이 고갈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굴은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 생산되던 굴의 양은 연간 15억 개로 추정되는데요. 20년 만에 4천만 개로 줄어들거든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수질 오염. 굴이 많이 나는 템즈강 하구와 주변 지역, 또 프랑스 북부 지역은요,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가 자리한 곳입니다. 주변엔 공장들도 많죠. 사람도, 공장도 많다는 건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하수와 폐수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상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았던 때죠. 이 오염수들은 강을 통해서 굴이 자라는 하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굴은 바닷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속에 있는 플랑크톤과 먹이를 먹고 다시 바닷물을 뱉어냅니다. 이러니 바닷물이 오염되면 자연스럽게 굴도 오염되죠. 이 오염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이 바로 굴의 도시인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역시 단기간에 많은 사람과 공장이 들어섰고 콜레라와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창궐했거든요. 이전까지 전염병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의 원인을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에게서 찾았죠. 하지만 당연하게도 전염병은 부와 명예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나중에 대서야 과학자들은 세균의 존재를 발견했고 전염병은 세균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지역 근처 항구에서 콜레라균을 발견하거든요. 오염된 물과 굴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던 때가 이로부터 몇 년 뒤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굴 채취의 수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1896년 영국의 의료조사관인 H. 팀블의 불스트로드가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 뒤집어 놓게 되죠. 바다나 강가에 장티푸스나 콜레라균이 번식하고 여기에서 자란 굴을 먹게 되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이때서야 심겨진 겁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굴을 찾지 않게 됐죠. 프랑스에선 굴 수요가 반토막이 날 정도였고 영국과 프랑스의 굴 양식장들은 하나둘 폐쇄됩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9년 한 영국 해군 중위가 장티푸스에 걸렸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법원에서 이 해군 중위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뉴욕 식당들은 자신들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굴을 쓰지 않게 된 거죠. 또 당시 뉴욕 인근엔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의 정제소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뉴욕산 굴에서 석유 맛이 난다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엄청난 명성과 인기였던 뉴욕산 굴은 하수목인 굴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죠. 뉴욕과 동부 해안의 굴 양식장들이 폐쇄되기 시작하자 1920년 뉴욕타임스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때는 풍성하고 검소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굴이 점차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굴은 곧 진미로 전락할 것이다. 정확한 예측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는 굴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균과 오염을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1927년 뉴욕시 인근 마지막 굴 양식장이 폐쇄되면서 뉴욕의 굴 시장은 완전히 망가지게 됐어요. 타격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당시 뉴욕은 미국 굴 생산량의 3분의 1이나 담당하던 곳이거든요. 유럽과 미국에서 굴이 비싼 이유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남획과 수질 오염이 굴 시장을 망가뜨렸고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시장의 원리가 그런 거니까요. 또 깨끗한 굴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그만큼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양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오염에서 자유로운 깨끗한 지역을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포르투갈의 굴을 가져와서 양식을 시도하긴 했는데요. 이것도 전염병 때문에 실패했었죠. 이때부터 주목받았던 게 바로 한국과 일본에서 자라는 태평양 굴입니다. 태평양 굴은 비교적 질병에 강하고 적응력도 좋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잘 자라죠. 실제로 현재 프랑스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굴의 90% 이상이 태평양 굴일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굴이 저렴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만큼 굴에 크게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굴이 무자비하게 남획되기 전에 현대 양식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죠. 두 번째는 국내 굴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영과 남해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굴 양식에 좋은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곳은 대도시 인근도 아니고 주요 공업지역과도 거리가 멉니다. 앞선 서양의 케이스를 보면 이건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한 거예요. 덕분에 깨끗한 환경에서 굴이 자랄 수 있게 됐고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굴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굴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가장 맛있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저도 생굴에다 레몬즙이나 초장을 살짝 뿌려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바로 노로바이러스. 요즘은 양식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개선됐지만 아직도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익혀 먹으면 괜찮긴 해도 이 신선한 생굴의 맛을 포기하기는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굴을 찾을 만큼 매력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오늘은 해밍웨이가 남긴 굴에 대한 찬사를 전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바다의 맛과 즙의 풍부한 식감이 입안에 남았을 때 나는 껍데기에 남은 차가운 바닷물을 마신 후 입안을 화이트 와인의 청량감으로 씻어낸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공허한 기분을 털어내고 행복에 젖어 다음 계획을 세우게 된다.
상상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게 대문호다운 글인데요. 저도 오늘은 집에 가서 굴 한 접시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